정정당당 진수희, 김유정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어제 임명되자마자 바로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 속전속결로 빠르게 진행이 됐고 야당이 상당히 이제 격하게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면면은 어떻게 보셨고 과정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그 과정을 보면 네. 예상했던 다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수순으로 진행이 되었어서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만 좀 씁쓸하죠. 그런데 지금 벌어진 상황만 놓고 보면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비판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보면 사실은 이 모든 사태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과 과거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결코 적지 않다. 자유로울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몇 년 전 문재인 정권 때를 보면 사실은 그때도 KBS, MBC 공영방송 사장들 다 해임시키고 또 이사진 개편하는 일을 그때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사진 개편이 당시 정권의 좀 우호적인 성향의 분들로 구성이 되고 사장 역시 그렇게 선임이 된 그런 거를 지금 잊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일이 과거 정권에도 있었는데 그 문재인 정권이 그런 달콤한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좀 우호적인 방송 환경이 조성되는 것에 대한 그런 달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말로는 입으로는 이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외치면서도 방송법 개정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어떻게 보면 포기했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되살려 보면 사실은 그때 문재인 정권의 그 우호적인 분들로 이루어진 이사진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같이 놓고 보면 지금 방통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양당 공히 저는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게 거부권이 행사돼서 다시 무산이 되거나 하면 그때부터 여야당이 정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원점에서부터 좀 그 지혜를 모아서 좀 얘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법 개정할 때 좀 더 다시 중지를 모아야겠다 이렇게 조언까지 주셨는데요. 이사진 면면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MBC가 이제 9명이고 KBS가 11명 아닙니까? 그중에서 일부만 야당 목소리 좀 빼고 임명한 것 같아요. 네, 여당 추천 이사들만 이제 임명이 된 셈이고요. 거의 이제 계획대로 짜여진 각본대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속도전, 속전속결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광기라는 표현까지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거의 맞는 얘기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이사진 KBS하고 박문진 해서 한 80여 명 넘게 그 이사진에 이제 그 신청서를 낸 사람, 지원자가 그 정도 된다는데 원래는 좀 일정 부분 선별을 하고 면접도 하고 절차를 좀 밟아야 되는 것인데 어제 임명장도 받지 않은 방통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함께 둘이서 2시간 만에 이사를 다 이미 의결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과연 이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법원에 이제 좀 정당성을 좀 따져볼 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계획대로 가고 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이 3번째인데 그때마다 YTN 민영화, KBS 사장 선임, 이래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은 딱 한 가지 미션이다. MBC를 거의 초토화시키는, 그게 본인의 미션이라고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순서대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탄핵 때마다 탄핵 발의하면 자진 사퇴를 지금 반복해 왔잖아요. 그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케이스하고는 너무 정반대거든요. 그때는 그냥 탄핵해도 그냥 직무 정지 상태로 몇 달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목표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치워야 된다는 그 시기마다. 그래서 방송 장악이라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윤 대통령이 만약에 끊어준다고 하면 아마 굉장한 성과로 길이 그 공적이 남을 텐데 전혀 그럴 것 같다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되면 이제 내일쯤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앞서 이동관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 때처럼 이제 사퇴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 심판까지 받아볼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탄핵 된다 해도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헌재 탄핵 심판 결과까지 기다려 보면서 직무정지 상태로 계속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선 두 번하고는 좀 달리. 네네. 예. 그 민주당이 지금 이 상황을 광기로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은 몇 년 전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집단적으로 걸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과거에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KBS, MBC 사장 다 교체하고 이사진 개편한 그거에 대한 기억은 이미 이제 그 상실이 됐는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그 방송 장악을 했었던 이런 거는 전혀 지금 기억에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전 정부 말씀을 많이 이제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무한 없는 반복, 건가요? 어디서 예. 꺼내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은 너네가 다시 집권해서 또 그때 해봐라라는 것인지 네. 이거 정말 반문하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이진숙 그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무고한 사람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던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위안부 문제나 이런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것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이런 그 청문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한동훈 대표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단순히 이 공직자로서의 과연 적격인가? 방통위원장을 떠나서도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방송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본인의 철학이나 어떤 역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지렛대나 기준이 될 텐데 네.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공정성을 운운할 수 있는지 어제 뭐 취임식 때 그런 얘기를 했던데 네. 굉장히 우려가 되고 오히려 이 법카 사용의 그 무너진 도덕성 이거는 완전히 위법한 거죠. 범죄라고 저희는 보여지는데 횡령이나 배임 이런 걸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 지금 방송을 바로 세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초현실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좀 여진이 이어질 것 같고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자는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도 하셨고 삼선 의원이시고 경기도지사를 이제 지내셨는데 야당에서는 이제 과거에 지나치게 경도된 이념 성향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청문회도 아깝다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문수 그 노동위원장 지명에 관해서는 예. 제가 이렇게 썩 그렇게 동의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예. 물론 김문수 지금 장관 내정자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셨고 노동 쪽과 연관이 없지는 않으세요. 예. 그러나 지금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3대 개혁으로 천명한 것 중에 노동개혁이 예. 들어 있습니다. 3대 개혁 중에 하나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부문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을 했다. 이런 거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예. 이 노동개혁이라 하면 또 개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노동에 대한 미래 비전을 좀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나 해안 또 그동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오셨던 분이 이 노동부 장관을 맡는다 해도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과연 김문수 지금 지명자께서 그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그 회의적이어서 제가 썩 그렇게 이번 인사에 그 높은 점수를 드리기는 좀 노동개혁의 적임자는 아닌 것 같다. 적임자는 좀 그러니까 예. 하시기는 하셔도 예. 그 지금 개혁 작업하면 그 리더십에서 어떤 동력이 생겨날 텐데 예.
과연 지금 도처에 이 김문수 내정자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게 있는 한, 또 김문수 내정자 자신이 미래 대한민국 노동에 관한 어떤 비전이나 통찰력 그런 게 과연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편견일 수는 있으나 좀 그런 게 제 판단에는 좀 부족해 보여서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동개혁의 적임자는 아닌 것 같다고 좀 부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좀 어떤 인선난에 좀 시달리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그만큼 이 정권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구인난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요. 예. 특히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에도 거의 뭐 반노동적인 그런 발언들, 그리고 노조 혐오적인 그런 언행들, 이런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과연 노동계와 대화가 되겠는가? 그때 당시도 제 역할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과거에 뭐 이런 경도된 이념이나 발언뿐만이 아니고 경사노위 위원장 할 때 재작년 국감에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이런 말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민노총은 뭐 김정은의 기쁨조랄지 정말 이루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망언들을 내쏟았던 분인데 어떻게 노동계와 대화가 가능할지, 그리고 노동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알 수가 없고요. 네.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이 김문수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꾀를 내도 죽을 게만 낸다고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노조 혐오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네. 전면에 내세우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총선 민의에 답하는 게 이런 것인지, 네. 그리고 전혀 국정규제 바꿀 생각 없고 마이웨이다 이런 것의 대명사로서 이 두 사람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총리부터 다 바꾼다 이런 얘기 그 총선 직후에 쏟아져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 소리 없고 이런 과거 퇴행적인 인사들로 장관 자리 메꾸고 네.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하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뭐 정권의 앞날이 캄캄하죠. 그만큼 네. 이 정권에서 함께 할 인물이 없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아마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저 김문수 예. 노동장관 내정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평은 했습니다만, 예. 그래서 더 조금 괜찮은 사람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참 사람 찾기 힘들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청문회 것이, 때문인가요? 지금 민주당이 그 후보자를 놓고 청문하는 방식을 보면 정말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네. 그런 그 고민과 사흘씩 해야 된다고 말도 나오고요. 예. 이번에 이진숙 내정자의 경우도 뭐 방송통신 정책이나 비전과 관련한 질문보다는 그 질문은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로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사흘 내리 법카 얘기만 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정신 제대로 있는 사람이 그 장관을 하겠다, 청문회에 나서겠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대통령께서 사람 찾기 굉장히 힘드셨긴 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뭐 이진숙 위원장 그 청문회 할 때 사흘간 지켜보면요, 법카 논란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통신에 관한 전문성도 매우 결여돼 있더라고요. 이준석 의원도 뭐 질문 여러 가지 하고, 예. 또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전혀 없고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헤매는 걸 봤을 때는 전문성도 그렇고 반노조적인 어떤 시각이나 탄압했던 과거도 그렇고 법카에 대한 어떤 이 범죄 행위에 버금가는 그런 것도 다 소명하지 못했고, 개인정보도 밝혀서 뭔가 자료를 내려는 그런 뭐 노력도 없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공직 자체에 부적격인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이 속전속결 속도전으로 이렇게 그 이사회 구성을 해치운다는 것은 이제 목적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를 하더라도 버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참 정권의 말로가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한 이후에 이제 어제 서범수 사무총장이 임명직 당직자들은 전원 사퇴해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사의 표명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아직 뭐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걸 봐서
정점식 정책의장이 지금 약간 좀 버티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출범한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최고위 구성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새로 그 신임 사무총장께서 예. 그 지금 당직자 일괄 사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새 예. 대표가 그 당선이 되면 당연히 그 일괄적으로 당직자들은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대표가 이 재신임을 하든 뭐 예. 탕평 인사를 하든 그 새 대표가 이제 인사권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저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선된 바로 다음 날 사무총장 임명하면서 같이 그 당직 인선을 바로 그냥 속전속결로 했던 게 더 나았었을 텐데 예. 오히려 하루 이틀 미루면서 온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정점식 의장을 유임시키느냐 아니면 사퇴시키느냐 이게 또 윤한 갈등의 뭐 어떤 가늠자 이렇게 되는 분위기를 만든 거가 예. 좀 이게 잘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냥 그 대표 되자마자 인사는 그 단행을 하셨던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이준석 대표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지도부의 의결 구조가 뭐 5대4냐 4대5냐 거기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런 거 의식하지 말고 그냥 순리대로 정 의장께서는 예. 사퇴하시고 재신임을 받든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임명이 되더라도 네. 크게 그 지도부가 의결권하고 관련돼서 그 진행이 되는데 별 그렇게 대차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순리대로 당 운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관행에 정 의장께서 따라 주시는 게 네. 당을 위해서도 선당하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물러나는 게 생각합니다. 순리다. 네. 근데 물러나고 싶어도 또 누군가가 그냥 버티라고 할 수도 있는 아니 거 뭐 아닙니까? 그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랑 만나시면서 그냥 그거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그냥 당직 인사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대통령의 말씀 대통령이 뒤에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가 그 용산의 당무 개입을 우리가 스스로 막 인정하는 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이게 이제 친윤 친한 갈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 문제가 일단락 뭐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이 또 재현될 소지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정책위 의장이 지금 못 물러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넓게 보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당대 끝난 다음 날 삼겹살 먹고 무슨 모둠쌈이 무슨 뭐 화합이다 이런 뭐 억지 주장까지 해가면서 러브샷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엊그제 또 뭐 독대 소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화기애애했다 이러는데 전혀 화기애애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기애매한 건지 분위기가 더 안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당무는 뭐 대표가 알아서 원론적인 이야기죠.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데 그게 잘 알아서 하셔야죠 라고 하는 건지 알아서 해 라고 한 건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 후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당사의 정책위 의장의 그 자리를 놓고 이렇게 임기를 가지고 투쟁하는 거는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비대위를 다 청산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정책위 의장을 놓고 이렇게 뭔가 가타부타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그 이전은 다 자동 해산되고 새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상식인데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집권당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서로 간의 권력, 알력 싸움이 이게 지금 일주일 넘어 8월에 이르렀는데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싶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민주당 말씀을 좀 끝으로 잠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이번 주에 호남, 뭐, 권리당원의 33%가 포진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정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15군데 가운데서 이제 9곳을 이제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90.41% 득표율을 기록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득표를 기록할 것인가만 남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당선은 확실시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강령에다가 이재명 대표 후보 공약인 기본사회를 이제 강령에 담는
안을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후보의 공약을 당령에다 담는 게 어딨냐 이제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민주당 지금 전대를 보면서 저 정도 득표율 나올 거를 뭐 예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러려면 뭐하러 돈 들여서 전대를 하나 그냥 추대를 하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보다는 사실은 투표율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투표율은 좀 아마도 낮다고 그러죠? 굉장히 저조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 강령 문제는 저는 뭐 지금까지 총선 전후로 해서 민주당의 이 모습을 보면 저거 뭐 그렇게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금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싶은 생각은 들면서도 저 민주당이 뭔가에 지금 취해가지고 저는 이 죽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저렇게 가면 과연 대한민국의 이 민주 정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 다행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30%대 중반 정도 그나마 나머지 60, 70%의 국민들은 저런 민주당을 별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 거는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사회를 당령에다가 이제 포함시킨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뭐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약간의 이견은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기본사회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 후보 시절에도 강조해 왔던 것이고 한데 다만 이제 뭐 최고위 당무위 중앙위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참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를테면 특정 후보가 주장하는 바를 이렇게 넣으면 그러면은 다른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넣어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정성 시비가 약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아서 뭐 무난하게 강령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